써드렸는데 서론을 제가 그냥 한번 써봤어요. 그냥 서론 어떻게 썼는가. 거기 제가 지금 주의환기 전략이라고 썼잖아요. 이 주의환기 전략이라는 것이 어제 얘기한 필요성에 무슨 제가 이거 썼더니 어제 저한테 뭐라고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의환기 전략이란 말이 뭐예요? 채점자한테 나 지금부터 글을 쓸 거니까 내 글을 한 번 더 읽어봐.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읽어라 라는 게 주의환기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이 필요성이 제대로 돼 있으면은 글을 읽는 채점자가 얘가 어떤 관점에서 쓰려고 하는구나라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읽어가니까 글을 읽는 데 있어서 무엇인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 주의환기 전략을 제대로 쓰는 게 이게 상당히 큰 영향을 줘요. 왜냐하면 우리도 알다시피 이게 일종의 선입견이 될 수 있어. 그러면 안 되지만 채점할 때는 딱 읽었는데 뭔가가 매끄러워. 그러면서 이렇게 쓸 것 같아. 얘 봐라? 그러고 읽어가 밑에를. 근데 처음에 읽는데 막 가슴이 컥컥 맥혀 말이야. 그럼 밑에도 안 읽어져. 진짜 안 읽어져요. 요 5줄 갖고 해결돼요. 정말로 그래요. 5줄 쫙 쭉 읽는데 이거 갖고 쓰겠구나. 오케이. 그럼 밑에 보면 잘 쓰는데 처음에 쓰는데 이게 막 잠깐만 시동이 꺼졌다 갔다 껐다 갔다 막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막 단어만 막 나열되어 있고 씻은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되어버려요. 그럼 뭘 하자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건 이제 뭐냐면 너무 아는 게 많아. 그래서 너무 아는 걸 막 집어넣으려고 그래.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지 말고 어제 말씀 2가지 갖고 얘기하라고 결론에서 얘기했는데 왜 해야 되는지 거꾸로 얘기하면 된다고 그랬죠. 아니면 개념 갖고 설명해라 아까처럼. 그럼 훨씬 더 편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글을 쓰려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선시대부터 글을 잘 썼어야 돼요. 어떤 글? 문어체. 이거 문어체 쓰는 거 아니에요. 절대. 구어체 쓰는 거예요. 구어체. 그럼 무슨 말이냐?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듯이. 여러분은 스터디 하면서 친구한테 얘기해 주듯이. 그럼 선생님 그게 어떻게 돼요? 잘 못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어제도 얘기했는데 거울을 보고 얘기하세요. 저 앞에다 놓고 비의자 기법. 응? 이러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그거를 녹음해. 내 걸 눌러놓고 설명해. 오래 설명하면 안 돼 이거. 3줄인데 막 3분씩 하면 안 돼 이거. 1분 얘기해. 그걸 들어. 듣는데 뭔가 좀 이상해. 그럼 다시 한번 해봐. 그리고 그거를 써 이렇게. 써놓고 읽어. 그러면 말하듯이 쓰여진단 말이에요. 그 연습을 2-3번만 하면 써져요. 편하게 써져요. 아셨죠?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단문으로 쓰지 마세요. 단문으로 이렇게 조각조각 이렇게. 나는 밥을 먹었다. 그래서 배가 부르다. 이렇게 쓰지 마. 나는 밥을 먹어서 배가 부르다. 이렇게 써야 돼. 조각조각 쓰면 누더기가 돼요. 글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런데 조각조각 어떤 애들은 또 너무 잘 써갖고 복문으로 써가지고 그쵸 영어과 애들이에요. 그거 관계대명사 갖다 붙이고 막 이런 거. 그래갖고 막 이게 한 문장이 2줄이 넘어가고 3줄까지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자칫 잘못하면 주어가 달라져. 복문을 쓰다 보면. 맨 처음에는 학생 입장에 쓰다가 내가 교사니까 결론은 교사로 내. 근데 중간에 교사가 없어. 앞에 학생은 그래놓고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그럼 교사가 학생이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문제가 생겨서 그것도 쓰지 말고 해서 중문이 제일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중문 정도면 결국 한 줄 정도는 그냥 쭉 이렇게 쓰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거 막 깊게 쓰면 1줄 반 정도. 무슨 뜻인지 되셨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쓴 거 한번 보시면 자 이건 뭐예요? 지금 학교 선택권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어느 입장에서 선택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자유주의적 관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썼어요. 요즘 일각에서 신자유주의 관점에서 다양한 교육의 필요성을 요청하고 있으며 그에 부응이라도 하듯 다양한 고등학교가 나타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것과 맥을 같이 한 학교 선택제의 요구도 거세게 일고 있는 입장이다. 따라서 논제에 학교 선택권이 부각되는 배경 이건 이제 위에 건 이제 1, 2, 3번 갖다 쓴 거예요. 저는 이렇게 썼는데 그 밑에 거는 이제 학생의 답안이었는데 한번 보세요. 현사의 공교육에서는 학교 간의 경쟁 부재로 인해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되고 학교 간 전학률이 증가하는 교육 수준의 질적 저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교육 자원의 활용과 교육 서비스 전달 측면에 있어 비효율성이 증가하고 불필요한 통제가 심해져 교육 서비스의 다양성을 억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 선택권을 부여하고 학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명에서 다음에 대해서 논해보고자 한다. 제가 쓴 거는 개념 갖고 썼죠. 근데 요 밑에 턱 뭘 갖고 썼어요?
문제점을 갖고 썼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는 개념 갖고 쓰시던 문제점을 갖고 쓰던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늘 개념을 그렇게 강조했던. 그러니까 어려우면 개념을 갖고 써요. 그럼 선생님 개념 갖고 쓰면요. 그 제시문에 나와 있는데요. 답안지 채점 기준에 제시문에 글자 갖다 쓰면 써 있어 없어? 없지. 없어. 갖다 써. 그걸 왜 안 갖다 써? 감사하게. 감사합니다. 땡큐 써놓고 써. 그대로 갖다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제시문에 글 갖다 쓰지 말란 말이 없어. 그럼 그걸 갖다 썼으면 선생님 없어 보이잖아. 전혀 그렇잖아. 괜히 있어 보이려다가 누더기 돼. 짝퉁 돼. 알겠죠? 그래서 그거 제시문에 거를 갖다가 쓰세요. 그럼 선생님 서론하고 결론하고 똑같은 말인데 왜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위에는 그래서 알아보겠다. 그래서 밑에는 결론은 그래서 필요하다. 똑같은 말이 상관없어요. 그 똑같은 말, 그게 사실은 똑같은 말이 굉장히 중요한 채점 기준이에요. 그걸 뭐라 그러냐? 수미 칩 아닌가? 수미 상관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과 끝이 맞아 떨어져야 돼. 그럼 조금 그래도 조금 너무 똑같으면 선생님 그러잖아요. 그러면 단어를 다른 걸로 바꿨어. 알겠지? 다른 걸 바꿔서 학생이라고 썼으면 밑에 학습자 쓰고 그러면 돼. 신경 쓰지 마 그거. 알겠어요? 정말 웃기는 건 뭐냐면 내가 학자잖아 그래도. 그치?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난 학자잖아. 교육자이면서 학자잖아. 그래도 학위했으니까 벌써. 학위한 거 그만 팔아먹어야 되는데 나 논문도 많이 써. 아무튼 벌써 몇 년 돼서 그냥 정말 웃긴 게 뭐냐면 내가 논문 쓰면서 자괴감 들던 때가 늘 있었어. 언제냐? 이 똑같은 말을 왜 또 써야 돼? 욕 나오면서. 그래도 또 써. 뭐라고 써? 내가 좋아하는 거 다시 말해. 미역이래. 그래 가면 또 쓰는 거예요. 그 정말로 웃기는 거예요, 그게. 근데 학문이라는 것이 그래요. 그렇다고. 특히 우리나라는 더 그래요. 우리나라는 간단하게 쓰면 싸가지 없다고 그래요. 쭉 늘려서 써야 돼요. 근데 읽어보면 똑같은 말이야. 그래도 그렇게 써야 돼. 그러니까 상관하지 말고 쓰세요. 그렇게. 알겠죠? 그래서 거의 분량을 채우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선생님 중등 굳이 꼭 분량 채워야 돼요? 안 채워도 되잖아요. 왜? 몇 자 이상 써라는 건 없어요. 그러나 암묵적으로 분량을 채우는 게 굉장히 풍성해 보여. 알겠지? 유초등은 1200자 딱 맞춰줘요. 1200자에서 이렇게. 근데 지금 그것도 이제 너무 이상하니까 이제 그것도 없애졌느냐. 유초등도 아무튼. 그렇게 쓰면 돼. 결론 보겠습니다. 결론. 요약. 벌써 닫았어. 참나. 요약은 하면 되고, 이제 두 번째는 뭐예요? 재현이야, 재현. 거기다 써, 재현이라고. 교육은 모두에게 공평해야 된다. 이것이 교육적 평등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런데 학교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교사 입장에서는 스스로 살아남아야 하는 무한 경쟁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이러한 경쟁에서 탈락된 일부의 학생에 대해 또 다른 교육적 부담에 안게 될 것이다. 학교 선택권이 주어지면 그렇지 않던지 간에 이거예요. 앞에 거는 그냥 넋두리 한 거예요. 넋두리. 그 넋두리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면 돼. 교사는 그러고 이제 결론을 내는 거야. 누구 뽑는 거니까? 교사 뽑는 거니까. 교육부 장관 뽑는 거면 국가는 그래야 돼. 알겠죠? 사회가 변화해야 된다. 기관적 그런 선생을 왜 뽑아? 그럼 지는 뭐 할 건데? 사회가 변해야 된대. 그럼 너는 뭐 할 건데? 할 게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교사는 자신의 입장에서 학교 학생들을 위해 최선의 수업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어찌 되었든지 교사는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게 올바른 말이에요. 확실하게 쐐기를 탁 박아주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구성주의 하면은 원래는 학생 중심으로 해야 되죠. 그러나 교사인 제가 다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그랬지? 그런 맥락이야. 그러니까 위에는 학생 중심 어쩌고 쭉 써놓고 그냥 결론에 그래도 교사인 나인 제대로 된 수업이 되도록 위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다 맡겨야 된다. 이런 교사가 왜 필요해?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천천히 하나씩 해가다 보면 알아지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